앞에 전방전이증이 있겠죠. 그러면 디스크는 대부분이 이제 조금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약간 중년, 젊었을 때 조금 앉아서 오래 많이 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 협착은 좀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방전이증.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전방전이증은 아까 얘기한 척추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되는 움직임도 있댔잖아요.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딱 돌진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 돌진이 너무 한 명이 전방으로 빡 나간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제 5번, 요추 5번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특징이 뭐냐면 5번이랑 아까 천골 1번 사이에, 척추 사이에는 또 관절이 있어서 위에 놈이랑 아랫 놈이 딱 막아서 요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척추의 움직임, 뭐 굴곡 신전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5번과 천골 1번 사이에도 그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귀처럼 귀엽게 이렇게 귀처럼 이렇게 보이죠. 걔가 왜 거기에 그렇게 있냐면, 이렇게 귀처럼 있는 애가 5번이 앞으로 못 빠져나가게 5번이랑 딱 겹쳐져 가지고 막아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딱 막아져 있는데, 얘한테서 점점 밀리는 거죠. 앞으로 5번이 점점 밀리다 보면, 얘 요 귀가 얼마나 쬐끔해요. 그쵸? 요 조그만 관절이잖아요. 뼈가 요만큼 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점점 가다가 심지어는 뭐 부러지기까지 한다고도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저기는 관절 자체 척추 관절이지만 굉장히 얇잖아요. 뼈도 쬐끄맣고. 그러니까 뼈 사이사이에 관절도 손상이 많이 가겠죠. 그 전방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 후굴이 정말 잘 돼요. 왜냐면 이미 뼈 하나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5번이 이미 여기 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을 해도요, 스완, 후굴, 뭐 이런 거 엄청 잘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인스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요가 선생님들의 피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요가를 했었기 때문에 요가 선생님들 추천 영상도 많이 뜨고, 저도 이제 피드도 보고 하는데, 이분 전방전이 있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잘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뭔가 사람이, 이것도 성향이긴 하더라고. 제가 요즘 MBTI에 좀 빠져 있는데, 성향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가 잘한다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제가 만약에 전방전이가 있었으면 요가를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여서 제가 막 더 하려고 하다 제 몸을 망친 케이스긴 하지만, 만약에 전방전이가 있으신 분은 그냥 뭐 해도 발이 머리에 닿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아닌 분도 있죠. 아닌 분 때문에 그 동작을 하는 건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난 사실 요가 따윈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머리 발에 닿아요 하시는 분은 전방전이를 의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도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연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신에, 그래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5번이 앞으로 돌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이 부드럽게 흉추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5번에서 딱딱 꺾여버리는 느낌이 나요. 5번에서 딱딱.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괜찮다가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바지의 분과 까만 바지의 분이 어때요? 움직임이 정말 이 곡선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발만 머리에 닿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척추를 움직임을 끌고 가느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까만 바지의 분은 복건막 봐보세요. 복건막. 제가 아까 얘기한 복건막. 복건막이 엄청 늘어나 있는 거예요. 복건막 늘어나 있고, 상대적으로 고관절의 신전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 있어요. 이 동작에서, 여기에서 이 고관절 앞쪽은 사실상 저기에서 더 신전돼야 하지만 그에 반해 신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어깨도 그만큼 못 열고 있으시죠. 어깨를 그만큼 못 여니까 상대적으로 더 저기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로도시스 자체가 전방전이증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로도시스
전방전이증은 로도시스로 보일 확률이 높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플랫백 느낌인데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플랫백도 전방전이증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척추 관절이 제대로 못 잡아주셨을 경우. 그래서 꼭 이렇게 로도시스처럼 자세를 하지 않아도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어도 예를 들면 이 움직임 자체를 천골 자체를 제대로 못 잡고 천골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골을 계속 앞으로 돌리고 있으시면 그러면 그 사이 관절이 마모가 되면서 전방전이증으로 앞으로 빠져나갈 때 위에 흉추를 또다시 꼿꼿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플랫백인데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전방전이증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결국은 왜 잘못됐냐면 전방전이증 자체의 문제보다 몸을 세울 때 내가 너무 이렇게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셔서 그래요. 정말 그래서 이 통조림 개념이 중요한 게 코어 박스를 내가 알고 코어 박스로 쓰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몸을 내가 여기저기 갖다 놔서 세우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척추의 관절은 압박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가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분이 내가 잘 된다고 이런 동작을 계속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실 척추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으실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척추는 위에 아래에 관절이잖아요. 이 쏘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벼지는 관절인데 여기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계속 젊으신 분도 오실 수 있지만 그걸 모르고 지금 어머니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데 오신 분은 척추 사이에 관절염도 생기실 수 있죠. 그러면 그 관절 사이에 관절염 이 생김으로 인해서 염증 수치가 만약에 그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관절 사이에 누가 지나요?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전방전이증이지만 다시 또 그 신경이 자극을 받는 그런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실 수 있고요. 여기 그림처럼 디스크 자체가 얇아짐으로 인해서 그 부위 앞으로 예를 들면 디스크가 뒤로 밀려서 아까처럼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몸을 잡고 이렇게 이 로도시스를 만드는 동작을 통해서 그 부위에 척추뼈 자체가 마모가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척추의 문제가 나이 많이 들어서 뭐 디스크, 전방전이, 협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 노화 때문이 아니고요. 물론 노화 때문만도 있지만 노화가 되는 동안 기계를 잘 못 다뤄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가 당연히 노화가 되면 낡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낡아진 기계에 우리가 기름칠을 잘 해서 잘 닦고 보관을 잘 하고 하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른 몸을 써야 되는 이유면 아무리 기름칠을 하고 잘 닦아도 이미 기계가 휘어 있어요. 휘어 있으면 잘 못 쓰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잘못된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전이증, 디스크, 협착증 사실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얘들을 반대의 움직임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전방전이가 있으니까 그런 굴곡 움직임을 시켜줘야지 라기보다 사실 앞으로 더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전방전이만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인생도 계속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뉴트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작만 반대 동작만 해서 그 증상만 딱 없애고 말고가 아니고 계속 바르게 살아가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전방전이증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전 동작을 안 시켜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분의 척추뼈는 계속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수완이나 이런 동작을 통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척추는 반대되는이 아니고 보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방전이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요추 쪽에서 과도한 움직임 때문에 상대적으로 흉추의 움직임이 안 나오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요추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흉추를 쓸 수 있게 흉추도 신전을 하지만 그분들은 무조건 요추로 신전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추 쪽이 아니고 뭔가 위에 상부, 뭐 하프스완 같은 동작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부의 움직임과 하부의 움직임을 따로 쓰는 걸 알려주시는 게 좋고 그래도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은 배꼽 밑에다가 뭐를 받쳐주셔서 아예 이 신전되지 않는 자리 있죠. 아예 굴곡 자리에 만들어 놓고 뭐 심하게는
아크바렐 같은 거 놔주셔도 되고요. 근데 아크바렐 너무 높으니까 폼롤러 반쯤 잘라진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도 그냥 수건 같은 거 마셔서 놔주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굴곡 위치에 좀 갖다 놓고 운동을 시켜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분들은 누워있다면, 누워있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 있을 때는 클로즈 체인이 된다면, 누워 있다면 오픈 체인이 되죠. 그러니까 서 있을 때 골반이 똑같았다가도 누워서 골반이 틀어진다면 그분은 틀어진 골반이에요. 근데 서 있을 때 바로 맞는 이유는 그렇게 근육을 써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처럼 이 전방전이가 있으신 분은 본인은 그냥 편하게 누워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시 누우면은 얘가 뒤로 올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천골 자체를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면서 눕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계속 그렇게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임프린트의 느낌을 정말 5번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임프린트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거는 막 힘을 많이 쓰는 느낌이 아니고 정말 배꼽을 당기면서 뒤쪽으로 당기면서 임프린트가 뭐예요? 도장 이렇게 딱 찍는 것처럼 누가 내 배꼽을 쑥 누르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너무 과도하게 이런 뭐 있으신 과도하게 통증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시겠지만 일단 조그맣게 힘쓰는 거부터 아셔야 돼요. 천천히 아주 움직임이 작게 그게 힘쓰는 게 코어 근육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그렇게 돼서 내가 걔들을 완벽하게 잡을 때 속도를 높이고 이 무게를 높이는 게 되셔야 되지 무게 무조건 처음부터 힘 많이 쓰고 빨리 하고 이거부터 하시면 그 안에 작은 애들을 못 잡아서 오히려 큰 근육을 발동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조금 몸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운동부터 시키라고 하잖아. 아예 무브먼트가 없는 움직임부터 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자꾸 코어 근육부터 깨워 오시는 동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방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과도하게 쓰거나 뭐 닐링 포지션에서 천골이 이렇게 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운동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앉는 자세 있죠? 아까 디스크는 오히려 피해야 되지만 이 지금 디스크 왜냐하면 앉음으로 인해서 디스크는 압박이 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척추가 뒤로 약간 굴곡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는 자세에서 또 이분들은 당연히 힘을 이렇게 쓰려고 하겠죠.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힘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힘을 쓰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늘 기립근이 힘을 많이 쓰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기립근 쪽에 손을 대셔서 기립근이 튀어나오지 않게 딱딱해지지 않게 기립근 뒤로 부드럽게 늘려놓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흉요근막도 당연히 타이트해져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흉요근막도 넓게 늘리는 그래서 전방전이 있으신 분은 롤이 안 돼요. 나는 롤이 안 된다. 굴러가는 게 안 되고 뭔가 턱턱 떨어지고 올라올 때도 하다가 그냥 툭 한 번에 올라온다. 그러면 전방전이가 있으시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부드럽게 도장 찍듯이 극돌기 아까 튀어나온 극돌기가 도장 찍듯이 딱딱딱딱 내려와야 되는데 극돌기 도장 하나를 못 찍는 거죠. 그러니까 툭툭 하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뒤쪽을 넓게 늘리는 거 비닐봉지 늘어나듯이 늘리는 게 필요하실 수 있고요. 전방전이증인데 저희 엄마 전방전이증인데 내전근이 타이트하세요. 연관지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로도시스가 전방전이증이 맞나요? 저희 엄마 플랫백 느낌인데 등도 허리도 플랫한 느낌인데 플랫백에도 전방전이증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백에도 꼭 플랫백이 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보기에는 등을 잡고 이렇게 피고 있으시니까 플랫백처럼 보일 수 있지만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전근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이분은 지금 전방전이증이어서 내전근이 타이트하다. 그거랑 연관짓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전근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분은 모아지는 힘을 계속 몸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치골근 같은 근육들은 골반 상대적으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짧아지죠. 자기 길이보다 짧아지는 위치, 골반이 내려오니까.
위치상으로 짧아지니까 단축된 근육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전근이 단축되어 있으면 잘 벌어지지 못하겠죠. 잘 벌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근육을 또 많이 쓰고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내전근이 타이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완벽하게 전방전이증이기 때문에 내전근이 타이트하다는 연관짓지 않고요. 고관절 조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거죠. 어머니 몸에서. 그랬을 때 내전근이 타이트하게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전방전이증은 내전근이 타이트하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